안녕하세요.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연출하고 있는 이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작가 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을 맡은 나희경입니다. 좋고요. 저는 7월에 끝나고 겨울에 이제 극작가동인 과로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 과로 공연 끝나고 일하면서 지낸대. 네. 저도 일하면서 지냈죠. 뭐. 일. 하는 게 다 우리 일밖에 없죠. 그러게요.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공연 기회가 생겼다는 게 일단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놀랬고 재공연하게 된다는 게, 그리고 사실은 공연 신작 발표 기회가 훨씬 많고 사실 재공연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에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어떤 다른 관객분들 만나게 될지 되게 설레요. 저는 책임감이 크죠. 작년보다 공연보다 뭐 재밌게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작년 공연보다 더 재밌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축제도 더 커지게 하고 싶고, 그리고 작년과 또 올해의 시의성이 다르니 그것들의 의미를 담아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뭐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만 극장이 또 축제가 될 기대도 크게 하고 있어요. 나는 같이 놀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관객이랑 놀 생각만 하고 있어요. 또 두 분의 이야기가 저도 궁금합니다. 먼저 썼죠. 일단 썼죠. 맞아요. 네. 네, 21년도에 처음 썼고요. 그때 이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선 작가의 멘토링을 받아서 이제 희곡을 썼는데, 그때는 퀴어 여성이랑 미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저런 희곡을 쓰다가 어찌저찌 이제 마감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이제 완성을 해서 초고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희경 PD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네, 전화 거의 양아치처럼 했어요. 전화해서. 그 작품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퀴어 작품 있으면 좀 줘봐요. 있잖아. 있잖아. 빨리 줘. 이래가지고 거의 이 수준으로 해서 대본 받아서 읽고 바로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죠. 깜짝 놀라요. 당연히 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전화. 네. 있죠? 퀴어 작품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기존에는 좀 저보다 어린 세대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써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 세대가 나오니까 미래 한 세기 동안 다루는 이야기니까 2000년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2000년생이 되게 조금 가까운 감각이 있었고, 그 세대가. 그래서 그 2000년생 두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아주 비슷한 점과 또 아주 다른 점을 고민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대본을 받아서 읽고 어쨌든 이게 여성 퀴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좀 긴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미안해요. 너무 나이 어린 연출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다 이렇게 충실히 담아내는데 레은 연출님이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래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연락을 했죠. 네. 기억나요 그때? 연락했을 때? 그 기욤 PD님이 저를 섭외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이렇게 노년 여러 세대가 나오면 항상 이래은밖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라고 이제 띄워주면서 욕하죠. 것이죠. 하자. 저는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없어요. 인상만 있어요, 맨날. 공연 중이었는데요. 그 시청 앞에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얼마나 동성애가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 전달을 나눠주고 있었고요. 그걸 받고 읽으면서 극장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객석엔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한다는 그 아이러니가 힘들었다기보다 소름 끼치면서 아름답기도 하고 슬픈데 기쁘고 신나고 아픈데 행복하고 뭐 이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온갖 혐오를 다 받으면서 걸어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길의 끝에선 축제를 벌였으니까 만들고 즐기고 그래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축제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빛날 수 있는 걸까? 평화로운 축제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감정들이 다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재밌던 순간에 그저 며칠 전이었는데요. 우리 공연에 엄정화님의 엔딩 크레딧이 나오니까 항상 이렇게 춤 연습을 하는데요. 몸을 풀기 위해서 엄정화님의 다른 노래들을 좀 틀었어요. 태령 조연출님이 그 페스티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배우들이 모두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엄정화님의 이 시대를 아우르는 이 압도적인 문화 권력이라는 말은 좀 이상한가? 좀 놀랬어요. 모두가 같이 춤을 추게 하는 이 엄정화님의 파워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즐겼습니다. 함께 파티를. 나는 카톡방에 영상 올라온 거 잘 논다. 그 저는 연습에서 이래서 사람들이 연극을 계속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감각이 있었던 거는 그 엄정화 이것도 이제 엄정화 엔딩 크레딧 나오는 그 장면에서 사실 지문에서는 그때 이제 레온 연출님도 저한테 물어보시고 얘기도 나눴지만 지문에서는 그 정도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한 곡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는 것만 같은 감각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써여 있는데 이 감각이 사실은 이렇게 말로 표현했을 때는 맞아 나도 저런 거 느껴본 적 있어 하지만 그게 무대에서 어떻게 재현될지는 저도 되게 모르겠다라는 감각이 있었는데 이제 연습실 가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약간 저거구나 약간 이런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여러 이제 레온 연출님과 또 이제 배우님과 다른 창작진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간 그 장면이 저 되게 신기하고 좋은 즐거운 순간이었어요. 연출할 때는 그 희곡에 쓰여진 짧은 한 줄이 정말 도전거리거든요. 너무 재밌고 와 이거 한 곡을 다 듣는데 그럼 다 듣는 것을처럼 느껴지게 연출할 건가 한 곡을 다 듣게 해서 그걸 채울 건가 뭐 이런 갈등을 하면서 계속 여쭤보잖아요. 한 곡 다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 끝까지? 맞아. 진짜 이렇게 전곡 맞아. 이번 작품을 계기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떤 제가 바뀌어가는 흐름에 이 작품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여성 퀴어 컨텐츠들의 덕후로서 제가 볼 컨텐츠가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전에 퀴어 컨텐츠들이 제가 했던 공연들도 그렇고 어쨌든 현실의 어떤 좀 좋지 않은 퀴어 사회의 상황 같은 거 고발하거나 어떤 암시하는 작품들이 많았고 저도 그러기도 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퀴어들이 좀 더 낙관적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화하는 와중에 또 이 작품을 만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저한테도 있었고 사회에도 있고 또 작가님한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게 서로에게 다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뭐죠? 재윤이가 입양되기 전에 보육원에서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창밖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그 옆에 엄마들도 빗속에 빗소리를 들으며 꿈꾸는 장면이죠. 같이 하늘을 올려다봐요. 비 오는 하늘을. 그 장면이 그 보육원의 아이들 같았으면 좋겠다 관객들에게. 그래서 태어난 그 대사 공연 대사처럼 이미 많이 태어난 그 아이들의 모습인데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상황에 있지 않은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 장면을 관객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장면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거 너무 이건가 기억하실 겁니다. 네,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강렬하게 인상적으로 연출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조금 들었던 거는 그 이제 리허설을 보면서 이제 런을 보면서 들었던 거는 그 첫 장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중국식 구연에 정말 이제 노년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재회하는 그 장면이 조금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장면을 볼 때는 사실은 이 인물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이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만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이런 장면들이 조금 인상 깊어서 그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어난 2022년생들의 평균 수명이 145세 정도. 네? 100세 정도일 거 생각했는데. 아 진짜요? 다시 좀 더 미래를 생각해보면 거기서는 제가 어디 요양원에서 어떤 할머니랑 연애하고 있을 거다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써놨는데 99년이면 저도 여전히 뭐 듀얼 드라마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드라마 전개가 있다위냐 왜 한국에서는 이런 더 빨리 진도가 안 나가냐 약간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수다 떨고 있지 않을까. 네. 준비하신 분들. 저는 지속적인 관객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를 본 관객들과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정말 네네. 그 공연과 비교해서 이렇게 됐을지. 2035년에 한번 할 거고요. 38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연에 나오는 해에 연도. 아마 99년에 하는 관객과의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되겠네요. 재밌네. 그래서 저도 약간 해경과 비슷하게 썼었는데 뭐 여자 이야기 여전히 쓰겠지, 여성 이야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전히 여성이 나오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사실은 잘 안 들어가지고 저는 왜냐면 저는 음악을 잘 안 듣고 제가 아는 음악들은 사실 제가 보는 영상 컨텐츠를 경유해서 저한테 오는 그런 공연이나 이렇게 오는 음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영상에서 제 기억에 남는 음악은 그 트루 러브라는 영국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시즌 3에 이제 여성 커플이 나오는데 거기서 신디 로퍼의 그 트루 컬러랑 타임 애프터 타임을 리메이크 그 에바 캐시디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한 버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음악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 음악을 좋아하고 우리 작품 그게 트루 컬러가 좀 뭐 가수가 어떻게 쓰게 됐는지 뭐 창작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퀴어를 상징하는 음악으로도 종종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한번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 가사 해석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좋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제 생각해봤는데 저 요새 이제 많이 듣고 이거 썼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조니 미첼의 보스사이드 나우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알게 된 게 그 조니 미첼 가수분이 그 68년도에 라이브한 영상, 2000년대 초반에 라이브한 영상, 그리고 22년도 페스티벌에서 라이브한 영상을 이렇게 이어붙여서 이제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노래를 처음 알게 됐는데 그 가사가 보면은 제목처럼 이제 보스사이드,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어떤 양쪽을 알게 됐어. 뭐 희망과 절망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고 막 이렇게 승리와 뭐 패배가 있고 알게 됐어. 이런 가사면서 동시에 근데 여전히 인생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가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작품이랑도 좀 잘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생각난 노래는 전국에 세븐밖에 없었어. 전국의 세븐? 네. 정국? 세븐데이즈 위. 아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가 나한테 불러주는 노래야. 매일 연습해서 하루도 안 쉬고 연습해서 러빙
러빙 퍼킹 다 그래 열심히 해볼게 뭐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근데 음악은 레은이 제일 많이 들을걸요? 맞아. 네. 전국의 세븐. 저는 해야 하는 것. 제가 에밀 아자르의 소설 자기 앞의 생을 여전히 사랑하는데요. 그 마지막 문장이 그거거든요. 사랑해야 한다. 이유도 못 따지지 묻지도 않고 해야 하는 것. 지금의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늘 함께하고 뭐 우리가 영원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편이 돼주고 이런 감각보다는 저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헤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혹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지라도 현재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좀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홀로 남게 되는 순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랑은 뭔지 모르겠는데 받고 싶은 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좀 그런 사랑이나 로맨스의 개념에 되게 절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참 그게 허상 같기도 하고 그냥 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어떤 것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막 뭐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뭔지 모르겠고 일단 나는 좀 사랑 좀 줘라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페미시어터 플레이 포 라이프의 공연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농인분들도 계시고 시각장애인분들도 계신데 저희 극장에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희 공연을 못 보신다고 하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회차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은 좀 그런 회차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맥락이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퀴어, 비퀴어,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이분으로 나뉘지 않고 사람들은 스펙트럼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하고 다름 때문에 만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지 않게 하는 경계들이요. 그것을 허무는 게 예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극장이란 공간, 연극이란 것은 생생한 몸의 감각들을 나누는 곳이니까 다양한 관객들이 서로 다른 감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어요. 축제는 비로소 완성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축제 현장으로 오십시오. 6시 내 고향. 어쨌든 이 작품은 이제 세 여성이 한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지지고 볶고 혹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이들이 어떻게 서로 농담하고 또 울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분들의 몸에 시공간이 다 담겨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시공간을 담아내는 배우분들을 직접 만나러 극장에 오세요. 계속 아직도 세븐데이즈예요. 그래서 일보드야. 네, 배우분들과 관객분들이 또 많은 스태프들이 만든 무대와 빛, 의상, 사운드들 게다가
음성 해설 회차도 있고요, 자막 회차도 있고 공연이 그렇게 치면 버전이 6버전이죠. 6버전이에요. 다 다를 거예요. 그 공연들 중에 한 공연만 만나시더라도 그 우리가 담아낸 우주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우주의 어떤 임팩트가 예상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뭐 훨씬 클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 만나는 순간은 정말 특별하고 단 한 번밖에 없을 겁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는 음성 해설 회차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감각이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또 새로운 공연의 또 다른 세상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극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이런 걸 해봤어야지.